유학생연합 미국에서 프렛 대학에서 공부하신 네, 우리 노진아님 유학생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3년 전에 한국을 들어온 노진아입니다. 뉴욕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저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장되었고 그것이 누군가한테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어려서부터 느끼고 살았는데, 한국을 오고 난 후부터 많은 사람들과 대한민국 자체의 이념 사상이 갈리고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하여 사법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고 계신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그런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놀랐지만 결정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모르고 대통령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보도 때문입니다. 언론에 정확한 보도가 있었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의사를 이해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결정 또한 아무 문제 없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각종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하여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 한 명을 교도소에, 구치소에 가둬두고 이런 인민재판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와 입법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성하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각종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선거위는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고 조사받아야 합니다. 나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소리 안 들려요. 반드시 국민의 시선에 의해서 감사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입법부의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본인들끼리 정해놓은 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진짜 나라가 붕괴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쓸데없는 조작과 선동으로 대통령의 탄핵 조판에 대해서 의견을 함부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하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조차 자기들은 무언가를 국민들 모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속이고 있는 겁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결과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만나면서 회동을 하면서 마치 선거가 결정돼 있는 것처럼, 조기 선거가 결정돼 있는 앞으로의 이벤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 본인 한 사람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감을 잃고 있고 헌재에서의 신뢰 또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도 존중될 수 없고 정말 수치스러운, 국민들에게 대리적으로 수치스러움을 주는 국제적인 아주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심판을 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면서 가진 이유로 사람을 몰아내고 있는데, 과연 문영배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이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것을 누가 정하고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인권위에서 이미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저로서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납득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여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권의 강력함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일본과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무비자로 허락되어 있는 국가는 190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196개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90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까지만 해도 비자를 받아야만 갔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고 저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뷰 연습까지 해가면서 예상 문제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광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비자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비자를 받고, 이민 비자를 받고, 투자 비자를 받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비자 하나 받는 것은 우리가 90일 동안 무료로 장기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90일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우리가 개개인이 서류로서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받고 허락받는다는 것, 인정이 자연스럽게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중국은 지금 무비자로 허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뜨는 해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는 태양이다라는 말을 해가면서 가진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자본도 있다 하는데 여전히 미국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경쟁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 안에서 헌법 질서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그 체제야말로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단순히 지금 당장만으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그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것, 그거 편할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저희 조부모님들만 해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여서 그 피땀으로 제가 20년 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이라는 이름 아래서 돈을 벌어서 중국을, 북한을 지향하면서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이 지켜온, 민족이 지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릴 적에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한국보다는 북한이 유명했고, 한국이라고 하면 꼭 노스코리아라고 안 해. 내가 노스코리아가 아니라는 그런 해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동양인이라서 받는 차별보다 북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그런 모함을 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유를 모르고 누가 시키는 것만 할 줄 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자유가,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얻어진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그러는 거 압니다. 저조차도 여기저기에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받습니다. 저는 한국에 3년 전 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양키라고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한국인, 미국년이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역사마저도 왜곡하는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눈물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땐 오버하는 것 같고 과잉된 것 같고 그저 눈에 튀려고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선동하는 것 같고 주목받고자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수 없는 게 우리 개인의 주권이고 자유입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보장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명 한 명의 국민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말만 했을 뿐 지금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습니다. 여론에 선동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무슨 특정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에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들, 많은 문화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찬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고 TF라며 이런 종이를 들고 흔들면서 저도 지금 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왔어도 보지 않습니다. 문영배는 무슨 종이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종이를 읽고 누가 시키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시는 거냐는 그런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말 대통령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되게,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탄핵이 됐을 때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는 것은 코너에 몰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가 반드시 분명하면 누구도 당당하게 맞섭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본 것이 정확하고 재판 동안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 보이고 있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법 폭주를 그저 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다수의 표를 만약에 정직하게 받았다면 정직하게 올바르게 국민을 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본인들의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행동들이 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그럴듯한 것으로 먹혔을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미국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조차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트럼프조차도 한 차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바이든 정부를 한번 겪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지금 한 번에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모습을 겪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갔음에도 저는 살면서 미국에서 그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그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곳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지하철에 서울시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말도 못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싸움 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말 순서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 겉모양만 좋은 그런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절날 토요일날 봤던 광화문에서 봤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은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가서 밤 늦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정작 논리정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와서 정치적으로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가 뭡니까? 국민을 바라보며 사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왜 있는 겁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속에서 선동하려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까? 누군가가 대장놀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은 불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선별해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와 공작하여서 대통령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지금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악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무법천지다. 지금 그런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냥 악과 악의 싸움입니다. 끝을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코로나 때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어떠한 종교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라고 해서 누구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불러서 앉혔는데 대통령은 부름에 응답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부름에 온 것도 억지로 왔다는 둥, 태도가 안 좋다는 둥, 자기들만의 그런 선동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약점일 수 있는 가족들을 인신공격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여기 재판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도대체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 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가 왜 나오고, 누구는 나는 사실은 대통령은 싫은데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 싫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 우상처럼 만들고자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지금 험한 싸움, 정말 선한 싸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조차 문제가 있었고 와이프도 문제가 있었고 본인 자신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인지 저는 숫자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11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15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지금에 와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악의 공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수식어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의 입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입을 더럽게 만들게 합니까? 정말 왜 중국도, 저 중국 싫어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이렇게 선두에 말을 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요. 왜 중국을 미워하게 되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방에 CCP 아웃을 배지를 달고 다니면 중국인들이 저한테 욕하고 갑니다. 제가 중국인들하고 뭐 개개인하고 악한 마음이 있다고, 억하심정이 뭐가 있어서 제가 중국인 개개인하고 싸우겠습니까? 중국 체제와 싸우는 겁니다. 저희는 개개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돈을 받고 움직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영향도 아닌 악영향입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는 최선에서 지금 대통령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걸어오는 와중에도 찬성을 아직도 외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을 보고 왔습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거 좋은 내란이라는 좋은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정말 군인들에게, 군력에게, 대통령에게 매를 맞았거나 피를 흘린 자가 있다면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것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좋은 재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비상계엄 날 자기가 군인이라고 장교였다고 하면서 나왔던 군인을 제지시켰던 그 어떤 배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 배우는 자기가 뭔데 현역 군인들한테 흥분하지 말아라,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국민들을 쳐서는 안 된다,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 자기가 지휘관단인데 왜 나섭니까? 저는 군사무ఖ్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국민이, 군대가 추락합니다. 한 명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만 있어도 군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8대0이다, 조기대선이다, 그런 말로 헌법재판관들을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얻고 싶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조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저는 60%가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국민들은 60%가 넘습니다. 60%에 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탄핵 인용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수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귀마개를 사가지고 귀를 먹으면 답니까? 지금 귀 먹는다고 답니까? 그 말은 종이를 읽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읽기는 하는지, 도대체 정말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손가락에 그 낀 골무가 수십 개는 다 달았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그 골무를 낀 의미도 모르면서 TF에서 주는 거라고 흔드는 그 종이를 볼 때 그 골무를 왜 낀 겁니까? 손가락에 쓸 필요도 없는데, 골무가 다 다를 필요도 없는데 왜 낀 겁니까? 뭘 읽고 있길래 그걸 끼고 있냐고요. 정말 책을 읽고 복구감이나 쓰고 정말 수치스럽게 말하기도 더러운 정말 음란문이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그 위선이야말로, 길 가면 저희 집, 저는 강아지를 키워서 개를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동네 강아지가 웃겠습니다. 정말 문영배만 문제입니까? 저는 살면서 온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 이름 달달달 외우면서 학벌, 사법, 연수원, 기수부터 우리법 연구회부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게 만드는 것이 문영배의 그야말로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일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얘기할 겁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오지도 못합니다. 문재인 그 사람 때문에 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만든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여기까지 만들었는지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들어온 것만으로도 저는 압니다.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월호 때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세월호 때는 9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핵 다 시켜놓고 지금 후회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저는 박근혜 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잃을 걸 두려워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나오신 걸로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람이라는 걸 만나지 않아요. 아예 만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자유를 빼앗고 타협해야 한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에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개개인한테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충권 의원도 북한에서 왔지만 얼마나 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박충권 의원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절실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왜 다 민주당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겪어보지 않은 자보다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자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언론이 미국조차도 지금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일을 해주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 팔로 돌고 계시는 거 이거 시간 돼가지고 정보 취합하셔서 이거 대려오시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젊은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극우 유튜버라는 그런 선동의 말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언론입니까? 저는 언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중동은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탄핵 심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조기 대선과 탄핵 심판의 반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탄핵 심리가 끝나지도 않고 아직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움직입니까? 국회의원들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죽을 치고 앉아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제 와서 국민이 일어서니까 이제 와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뉴스에서 볼 때 웃으면서 악수 주고받는 걸 보면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전달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각제니 뭔지 그게 지금 왜 필요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그림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무슨 큰 그림,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계획형인 것처럼 혁이나 계획성 잘 이루고 지내왔던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을 작정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말투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정말 우리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가 합쳐질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건너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목숨을 겁니까? 자유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옵니다. 가족도 오는 과정에서 잃기도 하고 정말 많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먹는 문영배 같은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랑 같습니다. 전 미국에서 영어를 처음에 갔을 때 못해서 화장실을 수업 시간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광염이 걸리고 나중 가서는 담석까지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3개월, 6개월이 됐는데 나중에 의사선생님이 한인타운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언어여도 너의 자유와 너의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화장실 가는 이야기로 비유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보장해놓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일궈놓은 이 자유를 너무 누리고만 있다 보니까 귀중함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그냥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세대 간의 오해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조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선조들의 희생이 지금을 있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새로운 세대로서 깨어나고 있는 이 세대로서 또 깨어난 세대로서 감히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처럼 눈에 보이는 총칼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들 보실 때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지 않는 싸움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과 전쟁이 정말 그때와만큼 어쩌면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판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정정미, 정계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미선! 누굽니까? 이미선! 이미선이 문영배 다음으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가친척 이름보다 빠르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왜 외워요? 왜 외워야 되냐고요? 역사에 남을 사람들입니다. 일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근현대사에 기록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자들은 영원한 배신을 때립니다. 한동훈도 지금 나와가지고 한동훈도 나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탄핵을 먼저 추진했던 자입니다. 탄핵을 먼저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 누가 책을 냅니까? 그것이 헌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정치에 관심 없고 나라에 관심이 없는 중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골수 팬층한테 보내는 연예인 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책을 내고
그런 책을 가지고 사인회를 하고 연극 보러 다니면서 지금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인지,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동훈의 몫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것입니다. 모두 다 영화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화를 보고 더더욱이 놀랐습니다. 더더욱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너무 쉬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있고 우리는 똑똑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또한 우리를 경계하게끔 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받는 것은 항상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지금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인지, 법이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이 법 위에 있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생명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그걸 구분 못하는 판사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어요. 생명이 우선이 아닌 자가 재판을 하니까 문영배 같은 사람은 자기가 써놓은 글조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냥 패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음란 행위를 했던 자가 어디서 누구를 법이라는 그럴싸한 것으로 둔갑해서 재판을 합니까?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재판할 자격 없습니다. 이민선, 저는 살다 전 재산을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유학을 하면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봤지만 판사가, 공직자가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 저 처음 봅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했던 자인데 어떻게 판사 한 직업만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재산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수고 없는 돈을 만들었습니까? 주식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도 합니다. 잃는 돈이라고. 근데 국민들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주식을 합니다. 복권도 그런 마음으로 사요. 근데 그걸 가지고 로또조차도 지금 중국과 공작을 해서 돈을 빼돌리는 그런 자들이 정상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십시오. 초시계를 갖다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문 두들기면 볼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하나 가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직이 걸려있고 자기의 인생과 목숨이 걸려있는 대통령 앞에, 국민의 주권이 걸려있는 대통령 앞에 지금 초시계를 갖다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변호인들이 남는 시간 다음 재판에 이어서 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아껴 쓰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왜 아껴 쓰게 합니까? 왜 아껴 쓰게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에 테러를 했던 자입니다. 테러범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테러를 했다는 둥, 내란을 일으킨다는 둥, 해본 자가 알지 않습니까? 해본 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테러하는 물건조차도 화약병도 만든 자입니다. 왜 쳐다보십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저를 저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를 아까 그렇게 보셨는지 저 몰라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길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도 먹고 싸움을 하도 많이 붙어서 제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수그리지 않습니다. 저를 겨냥해서 째려봤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랑 얘기하면 됩니다. 민주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폭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떼같이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애국가 하나 외우지 못해서 글을 보고 외우는 읽어대는 그런 수준 낮은 자와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고 온 저도 1절부터 4절까지 외웁니다. 근데 정청래는 1절조차도 다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읽으면서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떨립니까? 그게 그렇게 떨려요? 정청래 같은 사람 테러하는 것, 그런 행위가 얼마나 외국에 있는 학생들과 이민자들, 재외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아십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려요. 옛날에 2008년도에 조순이라는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학생 비자, 여행 비자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행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피가 섞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치명적인 역할을 끼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지금 소상공인이 죽어나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왜 이렇게 계속 죽어나기만 하는 겁니까? 왜 소상공인이 계속 죽어나가냐고요? 과거 정권의 잘못입니다. 문재인 때는 돈을 퍼날라 줬는데도 망했었습니다. 돈을 주는데 왜 망했었습니까?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았고 필요한 돈이 아니었고 엉뚱한 데 썼기 때문에 자기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막 사업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대출금 못 갚아서 파산했어요. 문재인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자가 바로 문영배입니다. 문영배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문영배가 진짜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집에서 야한 거나 보다가 정해져 있는 재판을 내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까? 지금 책 읽을 때입니까? 이제 아마 문영배는 지금 책 읽기 바쁠 겁니다. 한동훈이 책을 냈으니까요. 조기 대선 준비하는 한동훈이 책을 냈으니까 읽어야죠. 읽어야 되니까 바쁠 겁니다. 왜냐면 탄핵이 끝나고 나면 자기 명분이 서고 대통령은 탄핵이 되면 자기는 손 떼면 된다는 식이니까 그때 가서 우린 자연스럽게 그의 독후감을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독후감 안 읽으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 책 읽을 때입니까? 지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한 번이라도 정말 안다면 맹목적으로 종교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침해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지. 맹목적으로 나는 보수다. 저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맹목적으로 난 그냥 보수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좌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좌파들처럼 그냥 우파는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로 선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팩트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어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소리만 꽥꽥 질러대는 사람들이 그냥 외워서 외치는 그 구호가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탄핵을 합니까 지금? 탄핵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 국민이 탄핵이 됐을 때,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그걸 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못 모르고 탄핵시켜야 한다. 내란이라는 것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놀래가지고 응원봉 들고 나갔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광화문에 왜 안 나옵니까? 왜 알록달록하게 응원봉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지개처럼 왜 안 들고 나옵니까?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응원봉 연예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목소리를 내야 본인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얘기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후의 상황에 왔을 때 목소리 내는 게 진짜 참된 목소리입니다. 다 이뤄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나오지길 바랍니다. 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저기에서 무슨 아우성처럼 저렇게 무슨 오합지졸처럼 떠드는 저 목소리들이 그 응원봉 들고 탄핵 소추하라고 응원하듯이 노래 부르면서 잔치집 마냥 파티하듯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나왔다는 자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시기에 뭐 판결을 알고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해요. 왜 안 나옵니까? 그리고 전계산 새로 임명받았죠. 전 그 사람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생긴 것부터 뭔가 쎄했습니다. 두목이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진짜 저는 마귀야 마귀. 감사합니다. 집회 때 제가 매번 말할 때마다 관상은 과학이다. 저 교회 다닙니다. 관상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저 전도사예요. 교회 전도사라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자꾸 증명하는 과학자 같은 놈들이 있어요. 왜 인상이 다 옹졸해 보이고 왜 그렇게 뒤가 구려 보이는 겁니까? 나. 뭔가 저는 느꼈습니다. 청문회 때 박지원이 정계선을 칭찬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지 하구나 딱 알아봤습니다. 딱 알아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선 청문회 할 때 민주당도 혀를 내두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오니까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끼리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준의 주식을 하고 있습니까? 판사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전 재산을 위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 주가 조작해가지고 만약에 재판받으러 오면 제가 몰랐고 남편이 했습니다 하면 저를 봐줄 겁니까? 차명계좌 쓰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형사처벌 다 받는 그런 문제의 악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법을 저지른 자가 자기가 법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청문회라는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람 그냥 임명할 건데 형식적으로 하는 패스 청문회였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까? 탄핵이 29번 말이 됩니까? 진짜 아홉수 그런 아홉수도 없습니다 진짜. 지금 29번이 웬 말입니까? 결국엔 29번 넘어서려고 작정을 하고 계속 최상목도 들으십시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는 겁니까? 소신없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존중한다, 생각한다, 말은 번지르르 해요.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꼭 짜장면 짬뽕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고 나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너 짬뽕 시켜. 그리고 나 한 입만 줘. 이래놓고 한 입 받아 먹을 때 몸 다 가져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상목이에요. 진짜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가 라면 하나 먹을 때도 한 젓가락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험한 순간에 누가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위중 간첩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지금 서로 뿌락질에 몰아봐야 않습니다. 뿌락지건 뭐건 우리는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뿌락질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기 대선 준비하는 자들 때문에요. 조기 대선이라도 다음 정권이라도 지켜야 되는 게 무슨 우리가 정권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겨야 다음을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없는데 다음이 언제 있어요? 지금이 없는데 다음이 언제 있냐고요. 지금이 중요한데 내일 걱정을 왜 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한테 맡기라고.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바꿀 수는 있겠죠. 우리는 내일을 바꾸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것과 오늘을 지키기 위한 것에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권성동, 권영세! 싼 건 뭐야?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권성동 대통령 친구였다고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주 배신자라고 하면 제가 질려버리겠습니다 이제. 배신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원래 그런다고 쳐요. 중국 좌파들은 원래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동안 권영세, 권성동 이런 자들 너무 많아서 이름 다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정치를 운운하고 박근혜 대통령 왜 만나러 갑니까?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키지도 못했었으면서 어딜 만나러 갑니까? 자기네들 목숨 밖으로 챙기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 따위는 존중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여기 무슨 집회 같은데 한번 와가지고 얼굴 드밀면 그것이 뭔가 되게 스타 된 것처럼 표시 먹고 가는 줄 알고 지금 민주당이 표심을 잃은 것 같고 민심을 잃은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숟가락 얹기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헌재에 가서 압박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이 옳습니까?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합심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뼈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니네 할 일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온 힘을 쏟으라고. 그게 국민이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배지로 하는 그 힘이 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했었지만 그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가 또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셨다. 무지란 거예요? 뭡니까? 저는 이번에 사먹고 싶은 사람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어떻게 48세 가지고 법대를 나오고 도대체 국민보다 내가 굳어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헌재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학생들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재외국민으로서 일할 수 있게 국가를 빛낼 수 있도록 나라의 헌법을 지키시고 법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법 한번 바꾸려면 오래 걸리는 거 압니다. 법을 왜 이렇게 자주 만듭니까? 법이 왜 이렇게 쉽게 만들고 그거 쉽게 만든 티가 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수처입니다. 추미애와 문재인이 자기네들 좋으려고 갑자기 만들어서 챙긴 공수처가 이런 모든 문제를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도 왜 석방하지 않습니까? 왜 석방 안 합니까? 대통령 석방을 해야 그나마 인격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행한다는 말을 들을까 말까 한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 세계가 외신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애씀과 목소리가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지금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해외에서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온라인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